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신재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직원들을 어떻게 직무에 몰입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리더십 진화론과 직원 몰입이라고 정했습니다. 일정 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요새 많은 이제 환경 변화가 있고 조직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변화가 많죠. 그러면 리더들이 직원들을 업무에 몰입시키기 위해서 리더십의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이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직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에 몰입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요, 주로 강의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지난 2009년도에 파산했다가 다시 회복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사례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서 파산에 이르렀던 GM이 다시 직원들에게 혼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직원들을 몰입시키냐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 중심적으로 직원들을 몰입시키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같이 복잡한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리더는 누굴까요? 과거에는 주도적으로, 즉 리더 개인의 개인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을 이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요새도 정말 통하는 말일까요? 구관이 명관이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에 경험이 많은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잘할 확률이 많다라는 믿음 때문이겠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런데 요새도 그런 말이 통할까요? 오히려 과거의 경험만 의지해서 리더가 의사결정할 경우에 또 과거의 경험으로 직원들을 이끌 경우에는 더 위험해지지 않았나요? 요새는 구관보다는 오히려 변관, 즉 변화를 잘 수용하고 예측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는 리더들, 변관이 오히려 명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나 이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요. 세상의 변화를 조직이 먼저 따라잡기 힘들고요. 세상의 변화를 리더가 먼저 앞서 나가기 힘듭니다. 특히 혼자서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자기 밑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즉 그들의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또 그걸 판단해주는 그런 서로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자신의 혼을 불살릴 수 있는 또 그 혼이 담긴 협력적 동참과 몰입을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뭐냐면 이제는 직원들의 협력 지수를 높여주는 겁니다. 지난 2015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콜라보레이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겁니다. 즉 협력 지수라는 거죠.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성과를 내서 조직 구성원과 리더가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한 바로 협력지수, 협력하고 싶은 마음, 협력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한데요. 언뜻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혼이 중요하다고? 네, 혼이 왜 중요한지를 바로 GM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밥 루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제너럴 모터스가 자랑하는 소위 카가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차에 미친 사람이죠. 평생을 차만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빈 카운터와 카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이분은 2009년도에 파산 직전에 갔던 GM을요 다시 궤도의 승자 자리에 올려놓은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는요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GM이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GM은 미국을 대표하는 빅3 자동차 3개사 중에서도 선두주자였습니다. GM, 포드, 클라이슬러. 그 중에서 GM이 가장 맏형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 GM이 어려진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도요타와 혼다를 중심으로 한 일본 자동차라든가 BMW나 아우디나
벤츠를 중심으로 한 유럽 쪽, 특히 독일 쪽의 차들 때문에 GM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브루츠는 원인을 거기서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GM이 바로 카가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살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브루츠가 GM을 다시 세계 1등으로 이끌었느냐? 제일 먼저 GM이 왜 병들었냐는 것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빈 카운터와 카가이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빈 카운터는요, 번역하면 콩을 세는 사람입니다. 카가이는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차를 개발하는데 미쳐있는 사람들이죠. 즉 이겁니다. 항상 조직의 해법은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고객과 호흡하면서 고객이 어떤 차를 원하고 어떤 디자인에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를 잘 아는 카가이가 득세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경비 절감해, 돈 쓰지 마, 새 차 개발하지 마, 그리고 원가 절감해, 모든 회계 중심에 이런 콩 줍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카가이들이 몰락을 하게 된 거죠. 몰락이라는 의미는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요, 카가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알면서도 회사 대행을 어필을 못합니다. 왜? 빈 카운터들이 돈 들어요? 얼마 들어? 당신 돈이야? 당신 회사야? 줄여. 이러다 보니까 카가이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에이, 그래, 싼 차나 만들자. 고객이 좋아하든 말든. 이렇게 고객 접점에 있는 카가이들의 정신과 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GM은 크나큰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바브루츠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섬뜩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객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똑똑한 사람들은 본점에 있고 힘겨운 사람들은 고객 접점에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고객 접점에 있는 고객 현장의 소식을 의사결정자들이 모른다면 그건 큰일이겠죠. 어쨌든 바브루츠는 GM의 어려움을 바로 빈 카운터와 카가이의 어떤 전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두 번째 사실은요, 정말 놀랐습니다. GM은요, 항상 잘 나갈 때는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줬던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팀 리더급,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장급 정도 되겠죠. 이 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신차가 나오면 그걸 선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공짜로 차를 주는 거죠. 새 차가 나오면 사내 인트라넷에 올립니다. 예를 들면 최 부장님 원하시는 차가 있으면 선택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면 2시간 안에 회사 주차장에 그 최 부장의 이름으로 키가 꽂혀 있는 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짜로 차를 준 겁니다. 하나의 복지의 한 현상이죠. 그런데 바브루츠는 바로 이 공짜 차에 카가이들이 영혼을 팔았다고 표현합니다. 즉 뭐냐면, 내 돈을 주고, 금쪽 같은 내 돈을 주고 차를 산다면 칼라도 볼 것이고 바퀴, 엔진 모든 것들을 까칠하게, 다시 말하면 까칠한 고객 입장에서 선택을 할 텐데, 공짜 차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차를 만드는 사람이 차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바로 공짜 차가 카가의 영혼을 팔아먹었다라고 바브루츠는 그렇게 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브루츠 회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세계 1위를 GM이 재탈하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숫자 노름에 어렵다고 해서 통제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통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 통제가 바로 고객 접점의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탁월함을 지향하는 문화, 컬처 오브 엑설런트를 되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어려워서 원가 절감도 해야 되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현장의 고객의 니즈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혹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원들의 영혼을 다시 불살리면서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려면 무엇으로 이들을 이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좀 더 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휴가를 더 주면 될까요? 아니면 정년을 보장해 주면 될까요? 이젠 그런 것 갖고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편은요,
지난 2011년도에 미국에서 열린 ASTD라고 하는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이 파란 선은 뭐냐면 바람직한 리더라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목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경우에 성과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빨간 선으로 된 그래프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란색보다는 좀 더 성과가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 밸류라는 거죠. 즉 목표를 잘 잡아서 지시를 명확히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이 일이 왜 중요한 것이고 이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조직은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즉 가치를 부여해 주면요, low complexity work, 즉 덜 복잡한 단순업일 경우에는 22%의 성과가 더 향상이 되고요. 맨 밑에 보면 high complexity work, 즉 복잡다기하고 첨단 산업일 경우에는 무려 52%의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놀랄 것도 아니죠. 이겁니다. 단순히 지시하고 일시키는 것보다 일의 재미와 흥미, 가치를 느끼게 해주면 사람들이 더 몰입할 수 있다는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말은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업무에 몰입시키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네, 세계 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 펜실바니아 와튼 스쿨에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라는 것이죠. 더욱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일에 매진하고 당연히 성과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의료기 회사인데요. 여기는 인공심장, 인공팔다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1위죠. 이직률이 한 자릿수더군요. 왜 이렇게 세계적인 의료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위가 될 수 있었고 또 여기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메드트로닉인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메드트로닉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해서 인생의 변화가 있는 환자분들, 고객들이 메드트로닉에 찾아와서 고마운 인사라는 행사가 매년 추수감사절 이후에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는데 30분 안에 치료를 받았는데 메드트로닉의 인공심장으로 교체할 수 있어서 생명을 구한 사람. 어린 시절에 6살짜리 백인 여자아이가 캠프를 가서 감전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는데 메드트로닉의 인공 팔다리를 해서 너무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환자들이 바로 직원들 앞에서 땡큐라는 인사를 하죠. 그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잘했구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의 어떤 작은 기술, 그러나 소중한 기술이 저렇게 훌륭한 운동선수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팔다리를 잃은 6살짜리 어린 소녀에게 희망과 꿈을 다시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더 몰입을 더 하는 거죠. 죽으라고 일하면 회사 좋은 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이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제넨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바이오 벤처이고요. 미국 최대의 항암제 메이커입니다. 특히 폐암과 직결장암 치료제인 아바스틴을 개발해서 아주 주가가 아주 높아진 회사죠. 이 제넨테크가요. 여기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연구 인력들이
세계적인 수준을 이룬 이유는 뭘까요? 물론 원래부터 우수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실험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연구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그 암 치료제 개발 회사 다른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설립자 때부터 이 암 치료제 개발 연구원들이 실제 암 환자들을 만나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기회를 의무적으로 갖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단지 연구실에 앉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신약 개발을 해야지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순수하게 암 환자들을 만났더니 정말 암 환자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또 암 환자들이 이 암 치료제 개발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너무나 이게 진정성 있게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과정에서, 혼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세계 최고의 항암제 개발 연구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이 가치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몰입을 시키고 정의롭게 만들고 참 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훈 어린 사례가 아닐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탐스 신발입니다. 이 회사는요, 신발을 한 켤레를 팔릴 때마다 가난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신발 하나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탐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은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률도 낮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매우 행복하죠. 이유는 누가 당신 어느 회사에 다녀? 그러면은 탐스. 그럼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물으면 신발 회사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군요. 여기 우리 아프리카 봉사하는 회사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실제로 말이죠. 탐스 신발을 아프리카에 기증할 때는 그냥 우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팀을 짜서 이걸 들고 갑니다. 직접 들고 와서 그들의 신발도 신겨주고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우한 아프리카 어린이들 도와주면서 정말로 보상받는 것은 어린아이들, 즉 가난한 아프리카 애들이 아니라 그 봉사를 갔던 탐스 직원들인 거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요, 과연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치고요. 이 가치가 바로 직원들의 몰입을 이끄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열심히 일해라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는 왜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떤 문장으로, 어떤 표현으로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것이 조직 내부에는 합의가 되어 있나요? 우리 회사는 왜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리더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새는 오히려 리더들이 더 먼저 섭섭해하고, 더 먼저 마음 상해있고, 더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리더들의 버팀목인 부하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왜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서 말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은 동종업계에서 우리 회사가 왜 탁월한가, 왜 뭐가 나은 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중요하죠. 열심히 하면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를 직원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리더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직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업무에 몰입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 진화론과 직원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요새같이 복잡다기 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는요, 직원들의 혼을 일깨워서 업무에 몰입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치 중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을 업무에 쏟아붓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왜 다닐만 가치가 있는지, 또 우리 회사가 동종업계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세 번째는 부하 직원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직원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